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닥터 복입니다. 복입니다. 날씨가 요새 너무 덥죠. 쪄 죽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오늘 복실이 산책을 나갔다가 진짜 거의 기절했어요. 기절할 것 같은 더위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쳐 보여도 산책을 갔다 와서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5화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끝났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카푸치노요. 저도요. 정신줄 났어. 따뜻한 걸로 드려요? 찬 걸로 드려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3월 초턴의 계절이 왔고 3월엔 아프지 마라.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이거 내가 대사 쓴 줄 알았어. 저희 진짜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한 2월 중순쯤 갑자기 나오라고 그렇죠. 전화가 와요. 그렇죠. 이제 인계를 해주는 인턴 선생님이 자 너는 이제 인턴이야 하고 막 한두 시간 동안 막 인계를 해줘요. 그리고서 떠나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걸 맞아요. 동맥혈 검사 라인 꽂는 것도 12월엔 뚝딱 하는 거를 3월에는 손에 안 익으니까 맞아. 몇 번을 다시 하는지 쑤셨어. 나도 울고 한자도 울고. 최악은 교수님한테 콜해야 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몰라. 와 이거 그땐 진짜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오면서 전 대사 적어놓고 전화했어요. 나도. 당연히 하죠. 그러면서 마치 앞에 증강현실로 교수님 있는 것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전화했어요. 우리 이거 시즌 1에도 무릎 꿇고 전화 받는 선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배는 이게 책상에서 무릎 꿇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데 예. 막 인사하고 막 예, 교수님.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예.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항상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인턴은 굳이 교수님이 아니라 3, 4년 차 선생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 이러면 진짜 무릎 꿇고 전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제학생부 동메탈 체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딱 누르면은 팔딱팔딱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또 주사가 들어가면 요리조리 좀 피해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잡고 과감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도 이걸 못 찾고 그래서 여기 벌집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뚫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다다다다 올라온다고.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던지면은 거기 들어간다고. 그렇죠. 던져도 뺀다고. 수술복이 잘 어울리네. 얘네 왜 이렇게 여유 지금 있어? 어디가 돌아? 산부인가요? 전 외과요. 이거는 사실 드라마니까 그런 건데 첫날에는 진짜 물도 못 마셨어요. 저도. 그냥 물도 못 먹고 한 17시간, 18시간을 그냥 내리 일했는데 나중에 막 돌아올 때도 그 긴장감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내과로 시작했댔잖아요. 여자 인턴이 7명이었어요. 내과 이제 배정된. 근데 다 한 방에서 이제 잤는데 제가 막 열심히 저희 병동에서 일을 하고 방에 왔는데 나머지 여자 6명이 다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죠, 진짜. 야, 이 정도였니? 못하겠다. 나 이거 맞아, 오면은 맞아. 난 그만두겠다. 진짜 짐 맞아요, 싼 사람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당황스럽게 전화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학생 딱 끝났는데, 선생님, 지금 환자가 피를 토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피를 토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인계처럼 주섬주섬 막 보는데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상황들이 당황치면은 내가 이러다 사람 잡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짧은 가운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장겨울 전희미 선생님. 쇼가운의 환상이 저희도 좀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저희 병원도 예전에는 가운의 모양으로 직종이 구분이 되는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뒤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끈이 있으면 학생, 끈이 없는 그냥 긴 가운이면은 레지던트, 그리고 교수님들은 딱 쇼가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은 이런 뒤에 손잡이로 끌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손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긴 가운이 감염이나 이런 걸 좀 그렇죠. 올린다고 해서 모두 지금- 다 숏가운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렇죠. 저희 때 다 바뀌었죠. 네. 오, 용성민 돌아왔네? 저렇게 펠로를 안 하고 밖에 나갔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가보니 정확하게 제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크게 후회해서 다시 들어온 건데 펠로 하는 걸 왜 후회해요? 뇌혈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어렵지. 제가 완벽하게 제 수술 하나 못 달 것 같더라고요. 수술이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자 다 한다. 이게 전공의 때는 없거든요. 진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배우는 거는 전임의가 돼서야. 그래서 굉장히 가방끈이 길죠 다들. 근데 이제 용성민 선생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보통 펠로 월급이 이제 나가는 것보다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반토막이면 다행이죠. 반토막도 안 돼. 3분의 1일 3분의 1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미련이 많이 남을 텐데 펠로 월급이랑 비교하면 적어도 3-4배 차이 나잖아. 뭐 애뉴리즘 코일이나 클리핑까지 배워서 나가면 할 수 있는 수술도 많고요. 애뉴리즘 코일 클리핑이라 그랬는데 보통은 신경외과도 파트가 종양 파트가 있고 혈관 파트가 따로 있죠. 근데 요새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시술도 아세요. 시술도. 그래서 영상의학적인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혈관 안으로 이렇게 장비를 넣어서 뇌동맥류라 그러죠. 꽈리 같은 게 생긴 거에다가 코일 넣고 이런 것까지 하는 온갖 만능 잡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머리를 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여기 대퇴부 쪽에 있는 큰 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술보다 위험이 좀 적고 뇌동맥류가 터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요새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저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뭐야 이걸 당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얘는 진짜 왜 나한테? 내가 있어 그 돈. 금수저 딸. 몸만 와. 부모님 돈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있어. 의사가 그렇게 돈을 빨리 벌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내 기술이 생기기 시작해야 좀 이렇게 돈이 벌기 시작하지. 피메일 18세 모터사이클 TA 환자입니다. CT 찍었는데 아큐트 SDH가 왼쪽으로 보이고 미드라인은 1.5cm 정도 밀려 있습니다. 아이고. 멘탈은 수축하고 퓨필은 왼쪽이 0.4에서 0.5 정도로 커져 있고 모터는 왼쪽이 인텍트, 오른쪽은 그레이드 2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뇌출혈이 생겼는데 경막하 출혈이라 그래가지고 경막이라는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안쪽에다가 이제 출혈이 심하게 생겼는데 뇌가 밀렸네요. 그쵸. 정중앙에서. 미드라인이 밀렸다 이랬잖아요. 정중앙선이 밀렸다 이러면은 그때 뇌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인턴은 다 필요 없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당기라면 당기고 빼라면 빼고. 그렇지. 그래서 수술방에서 이거 보통 인턴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기구다. 그렇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교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하나의 기구로서 그냥 이렇게 막 잡고 있는 거죠. 튜브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L튜브면 콧줄이죠? 네, 콧줄 바꿔달라는 요청이요. 아, 저 콧줄 넣는 것도 진짜 처음에는 힘들었죠. 환자분 삼키세요.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리잖아요. 네. 기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콧줄 넣을 때 이런 콧줄이 하나 나오고 끝이 아니라 뭐 청진기가 있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게 있고 고정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처음에는 환자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한참 생각을 해야 돼. 뭐부터 넣었더라. 뭐부터 갔더라. 근데 이게 또 환자랑 호흡이 중요해서 제가 넣을 때 환자분은 잘 삼키세요 해서 꾹꾹 하면 이게 같이 삼키면서 훅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의식이 없는 환자라든지 나이가 그렇죠. 굉장히 많으신 그렇죠. 분한테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이것만 1시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아 진짜 있었어요. 네. 정말 안 들어가면은 정말 막 땀나요, 이것도. 남자친구는 이마만 살짝 긁혀서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갔어. 갔다고? 그리고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방지턱에 그대로. 아이고. NCU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계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 신경외과 환자들이 이렇게 쭉 누워 있는 경우 보는데 너무 젊다. 진짜 10중 8구 오토바이가 많죠. 네, 오토바이, 뭐 다이빙, 뭐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의사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다이빙, 그렇죠. 오토바이, 킥보드 이렇게 세 개는 절대 안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겁이 많아져요. 네, 진짜. 겁이 많아서요. 환자분 콧줄 좀 볼게요. 잠깐 불편합니다. 저걸 빼고 해야지, 얘야. 잠깐만. 얘야, 저걸 빼고 넣어야지. 저걸 양쪽에 넣으면 어떡해. 숨 못 쉬어. 근데 인터넷
그럴 수 있어. 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 할게요. 저 60cm 이상 보통 넣어야 되죠.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 아, 나 근데 내 환자 만약에 회장을 갔는데 환자가 저러고 있으면 진짜 누구 작품인지 너무 그래. 궁금하겠죠. 네, 석션하겠습니다. 저게 리차드슨이죠. 리차드슨 아웃. 어디 가? 어디가? 진짜 아웃됐어. 쟤 어디가? 죄송합니다. 쟤 어디 문의 안 받았어?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야, 전설의 인턴이 탄생한 순간이 있는데. 저러면 1년 내내 병원에서 회자가 되죠. 산부인과 인턴이 리차드슨 아웃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웃했다고. 근데 이런 정도의 실수는 좀 귀엽죠. 그죠. 이렇다고 환자가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다 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이게 사진 찍어서 확인한다는 게 배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제로 위에 튜브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마치카 선생님, 지금 BP는 어때요? 150에 80입니다. 아직 머리에서 피 많이 나나요? 머리에서 피도 많이 나고 스컬베이스 쪽에서 피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열심히 마취과 선생님이 바이탈을 맞추면서 피가 나면은 수혈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저희 예전에 댓글로 도대체 마취과 선생님은 뭘 하냐, 꽂아 놓은 보리자루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수술 상황을 계속 봐보면서 환자의 뭐 혈압이라든지 맥박, 뭐 호흡수 이런 거를 다 조절하는 게 마취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없이는 절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 식도폐쇄증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식도폐쇄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뭐 여러 타입이 있는데 아마 입에서 나오는 관이랑 이 위쪽에서 있는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중간이 비었는데 제일 많은 타입이 아마 기도에 식도가 붙는, 숨 쉬는 구멍으로 식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숨도 잘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숨을 쉬는데 위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타입이 제일 많다 그랬고 아마 태어나자마자 수술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소영아, 황두나 환자 자주 보고 체크하는 건 좋은데 다른 환자 소홀하면 안 된다. 같은 고양이라 신경이 더 쓰이나 보네. 저희랑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한 환자들이 아무래도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경향이 있죠. 성형쌤이 이제 이런 것처럼 응급실에서 딱 처음 병이 진단되는 것부터 본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병이 의심됩니다 해서 나랑 같이 병을 해나갔던 환자들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죠.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은 많죠.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 응급실로 와서 혈액암이 진단받았던 24살 여환이었는데 결국에 한 1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사진작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창가에 놓여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오늘 초음파 했는데 EA 같아. 근데 산모분이 30초.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조상 가능성이 높아. 예전에 저는 이거를 우리 학생 때 수업 때 드라마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그래요? 예, 송중기가 나왔던 드라마가 뭐죠? 송중기가 나온 의학 드라마가 있어요? 송중기 의학 드라마? 산부인과라는 그래, 게 얘 있었네. 누구야? 얘,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산모의 다리를 이렇게 푹 눌러. 표정 있는지. 표정이 진짜 나 이런 표정으로 푹 누르면서 지금 프리클람지아가 의심됩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지난번보다 체중도 많이 늘었고. 두통이나 복통,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 같은 거 없으세요? 임신 중독이 심합니다. 입원하세요. 근데 교수님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런 장면이라도 좀 기억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식도 폐쇄 같은 경우는 수술이 어렵고 또 만약 아기가 작다면 부담은 더 올라가는데 저희가 경험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 아기들 예후도 좋아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설명의 정석이에요. 설명의 정석. 환자한테 네. 희망을 주면서 그 이제 위험도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해보겠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렇게 환자 얘기하면은 어디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 손에 뭐야? 켜져라.
정신머리. 깜빡깜빡이 심어. 어제 냄비를 홀랑 태워 먹고.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이 되는데요. 근데 나도 자주 저래가지고 여기도 정신머리가 좀 없는 쪽이라. 제가 환자를 보다가 청진기를 잘 놓고 다녔어요. 아 맞아요. 청진기가 비싸거든요. 1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각인시킨 청진기를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거 어딨어요? 그거 어딨지? 아, 그걸 잃어버렸지. 그거 잃어버렸어. 까만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주 잃어버려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1년차 때 소화기내과 때 네. 잃어버렸는데 2년 뒤에 갔는데 그 병동 컴퓨터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거 내 거냐고 쓱.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회진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여기 걸려있던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다시 쓱 도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쓱쓱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환자들 선생님 왜 오셨어요? 이러면은 뭐 환자분 체크하러 왔다 이러면서 환자를 체크하는 척하면서 막 어딨어 제가 뭐 하나 집중하면 다른 걸 다 잃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예. 예전에 한번 마을버스 타고 이제 올 때 네네.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을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딱 멈춘 거죠. 그래서 밤새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져갔다. 큰일 났다. 못 찾는다. 근데 아침에 제가 다시 보니까 그 핸드폰이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베란다로 갔더니 어제 탔던 마을버스가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보 저거에 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옷을 입고 그 버스를 막 따라가가지고 핸드폰을 찾았던. 현재 산모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계속 끌면 산모 신장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 이수근 씨 와이프가 네. 그 임신 중독증으로 네. 신장 투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진짜 이 임신이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요. 네. 목숨 걸고 한다는 게 이런 얘기죠. 한 번 손상된 장기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콩팥은 네. 더더욱 그렇죠. 이거 빨리 해야겠네. 이 신생아 중환자실이죠. 네.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일단은 호흡기, 인공호흡기 세팅도 다 돼 있고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완전히 신생아한테 최적화가 돼 있고 어떤 비상상이 생겨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신생아 중환만 보는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데 수술방까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렇게 엠브라고 하잖아요. 인공호흡기 같은 걸 짜면서 쪽으로 보내는 게 너무 위험하죠.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오히려 중환자들은 이송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막 넘어가시고 이런 그렇죠. 경우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순간을 못 버텨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요 환경을 다 무균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무균 포라든지 그렇죠. 이런 수술 장비들을 다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길래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진짜 미친. 저런 집안도 있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안 누구의 돼요. 탓도. 정말로. 창민이 5분마다 에피네프린 주는데도 심박동 점점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에피네프린은 정말 마지막 약이죠. 그렇죠. 심장을 네. 어떻게든 뛰게 하려고. 아드레날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이죠. 우리과 전공이 2년차 창민이랑 이름이 같아. 그래서 다들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던 아기야. 그 아기 엄마하고 라포도 많이 생겼어. 야, 라포가 뭐 별거냐? 저 사람 우리 아기 열심히 봐준다. 아기 엄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그럼 그게 라포지. 전공의들은 특히 라포가 생기는 환자들은 안 좋은 환자들이에요. 왜냐면 오래 보니까. 입원이 길거든. 빨리 보고 잊혀지는 환자들이 좋은 환자들은 기억도 안 그쵸. 나요. 잘. 좋아지는 환자들이에요. 웬만하면 기억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잊혀져야 돼요. 스쳐 지나가면 제일 좋아요. 이 의사들의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다 좀 마음 아픈 케이스가 많고 이게 좋은 기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김정민 아기 시간은 16시 53분으로 적어주세요.
울었어. 임신하고 좀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자꾸 눈물이 나네. 아니 저도 저렇게 사망 선고하다가 저렇게 생각이 조금 살짝 해본 적 있습니다. 오늘 간 모빌리제이션 제대로 한번 해봐. 의사들이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해야 될 때가 맞아요. 있어요. 흉수액 차가지고 네. 소라센테시스 해야 되는데 네. 흉강천차. 실제로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때 당직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그걸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급하게 교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덜덜덜 떨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맞아요. 다행히 이제 잘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모든 그 첫 처음이 처음 할 어려워요. 때가 처음이. 진짜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사망 선고하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의사가 모두가 당황할 때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결국 리더니까 그쵸. 리더가 감정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의사들 차갑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또 이제 너무 감정적이면 그거에 또 치우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금 좀 제가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공감력이 너무 뛰어나서 스릴러 영화를 못 봐. 스릴러 영화를 본다 이러면은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딱 보고 주인공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고. 셀프 스포를 하세요. 셀프 스포를. 얼마나 낙심되겠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교수님이 기회를 준 건데 실망시키면은 두렵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을까봐. 너무 두렵죠. 근데 교수님들도 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멋있는 교수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시죠, 보통은. 다? 아닌가? 좋은 교수님은 이해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교수님 밑에서 수련을 받은 거야? 저는 간이식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겨울쌤 소아외과 정원쌤 따라서 갈 줄 알았는데 간담체외과로 갔나 보네요. 세부분과를. 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부부가 둘 다 소아외과면 서로 퐁당퐁당 당직을 서야 되니까 같이 병원에 남지 못하고 계속 집에 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인턴 때는 환자랑 부대끼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맨날 드레싱 해주러 가고 뭐 해주러 가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보호자분들이 주머니에 막 먹을 거 막 잔뜩 넣어줬었거든요. 막 선생님 이거 몰래 먹어 막 이러면서 커튼 치고 여기서 먹고 가 막 이러고 해서 막 커튼 뒤에서 같이 막 보호자랑 먹고 막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전임이 되고 이러면은 그런 또 추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울다 웃다가 완전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그러게요. 되게 저희의 인턴 시절 또 전공의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수리가 결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희는 대신에 또 저희 의대 때 어떻게 연애했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런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장